중국과 인도는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각각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오랜 기간 동안 지역 패권국가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근세기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들의 유산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국경 분쟁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1962년에는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총 2000km에 달하는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데 크게 악사이친 지역의 서단, 히마찰 프라데시의 중단,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동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이 세 개의 지역에서 국경 분쟁을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의 기원은 19세기에 벌어진 러시아와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남하하기 위해 노력했고 영국은 이에 대항해 러시아를 막기 위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양측은 거대한 세력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서단의 악사이친 지역은 특별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지대였는데 1865년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이 전략적 요충지인 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후 인도 식민지 정부가 이곳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티벳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청나라는 이것이 영국의 일방적인 행위라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력의 차이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인도의 동쪽 국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4년 인도 식민지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맥마흔은 당시 중화민국과 티벳의 대표를 불러 이 지역의 경계에 대해 협상하게 되는데 히말라야산의 봉우리를 연결한 선인 일명 맥마흔 라인을 기준으로 남쪽은 인도가, 북쪽은 티벳이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나 조약입니다. 하지만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중화민국 정부는 자국 대표가 서명한 이 조약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티벳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벳의 영토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이전까지 영국이 관리해오던 영토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1949년 중국을 공산화한 목태뚱은 과거 국민당 정부와 같이 인도와의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먼저 역사적 요인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서양 제국주의로부터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동질감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병상련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인 이 시점에 굳이 국경 문제를 가지고 나와 분쟁의 요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당시 중국은 티벳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6.25 전쟁에서 미국과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점에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으로 인도는 미군이 38선을 넘는 것을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고 그 밖의 여러 국제회의에서도 중국을 대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안보 전략입니다. 인도의 수상 네루는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중국이 6.25 전쟁에서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보이자 이 같은 생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기 시작하자 인도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자국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국경 지역의 경계를 확실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루 수상은 맥마흔 라인이 명백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여러 개의 초소를 설치하고 병력을 상주시켰으며 서단과 중단에도 병력을 투입시켰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국의 무반응에 대해 인도는 중국이 현재의 국경선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중국이 티벳을 합병하게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과거 영국은 티벳을 독립국가로 유지시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하려 했는데 인도도 영국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티벳을 자신들의 안보에 활용하려 생각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티벳을 합병하던 초창기에는 아직까지 외 티벳 지역이 인도의 세력 범위 안에 있었는데 중국이 이 지역까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기존 지배권이 침해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해버리고 중국에 저항하는 티벳인들을 인도가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57년 이러한 와중에 중국은 비밀리에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도로는 서단의 악사이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악사이친에 중국이 도로를 건설한 것은 명백한 영토 침범이라 생각하고 중국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항의했지만 이번에는 중국도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사이친은 중국에게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 국가는 국경 분쟁 지역에 서로의 군대를 투입시키기 시작했으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은 인도에게 국경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단의 맥마흔 라인 남쪽을 인도가 차지하고 그 대신 서단의 악사이친을 중국이 차지한다는 트레이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인도는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것은 인도 국내 여론이 국경 문제를 중국에게 양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인도 군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는데 만일 중국군이 인도를 침공하게 된다면 현재의 인도 국방력으로는 이들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1960년 인도의 새로운 국방장관이 취임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국방장관 크리시나 메노는 영토 수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국경 분쟁 지역에 더 많은 초소들이 전진 배치되었으며 병력도 증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중국도 초소를 새롭게 설치했지만 인도군이 먼저 공격해오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예하 부대에 지시하며 인도군과 최대한 충돌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중국 내부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택동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여기에 대기근까지 겹치게 되면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도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혁명 사상을 주변 국가들에게 선전하며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는 소련의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소련은 인도의 접근에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장개석을 지원해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새로 당선된 케네디 대통령은 인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며 관계 개선에 나서려 했습니다. 중국은 소련과 인도가 협력해 티벳을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무언가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에서 도발을 했을 때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혀 굴복시키고 자신들이 원했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어 갔습니다.